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분명 밤마다 화장실을 가고 계신 겁니다. 한 번, 혹은 두 번, 어떤 분은 세 번 이상 가시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러는 거 아냐? 아닙니다.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 이건 단순히 방광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심각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 그리고 혈관, 심장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야간 빈뇨와 혈압의 연결고리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딱 5가지 위험 신호를 말씀드릴 겁니다. 야간 빈뇨, 그리고 혈압. 이 둘이 연결되었을 때 나타나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 지금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경고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십니다. 그래서 방치하십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응급실에 오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그런 일을 미리 막으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잠시 후에 가장 위험한 신호를 말씀드릴 겁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립니다. 야간 빈뇨. 왜 혈압과 관련이 있을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밤에 잠을 자면 혈압이 내려갑니다. 낮보다 약 10에서 20% 정도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이걸 의학에서는 디핑이라고 합니다. 혈압이 밤에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혈압에 문제가 생기면 이 디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밤에도 혈압이 높은 채로 유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신장이 밤에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낮처럼 혈액을 여과합니다. 그러면 소변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자꾸 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신다면 혈압이 밤에도 높게 유지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야간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야간 고혈압. 낮에는 정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혈압 재면 괜찮게 나옵니다. 그러나 밤에는 혈압이 치솟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 걸까요? 자고 있는 동안 모르는 사이에 혈관이 계속 압박을 받기 때문입니다. 뇌혈관, 심장혈관, 신장혈관 모두 밤새 손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 전에 나타나는 신호, 바로 야간 빈뇨입니다.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잠시 후 구체적인 위험 신호 5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위험 신호 첫 번째입니다. 밤에 화장실을 2번 이상 가십니까? 한 번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2번 이상은 다릅니다. 2번 이상 가신다면 몸에서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야간 2회 이상 빈뇨. 이건 야간 고혈압의 주요 증상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화장실에 가실 때 소변량이 어떤가요? 야간 고혈압으로 인한 빈뇨는 소변량이 많습니다. 적게 찔끔 나오는 게 아닙니다. 꽤 많이 나옵니다. 이걸 야간 단뇨증이라고 합니다. 밤에 소변이 낮보다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밤에 화장실 2번 이상, 소변량도 많다. 이 2가지가 동시에 있으시다면 혈압 문제를 의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전립선 문제나 방광 문제로만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혈압도 반드시 같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병원에서도 이 두 가지를 같이 체크합니다. 따로 봐서는 안 됩니다. 잠시 후에 두 번째 신호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게 더 무서운 신호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위험 신호 두 번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머리가 아프신가요? 아니면 뒷목이 뻣뻣하고 무거우신가요? 이거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십니다. 어젯밤에 잘못 잔 것 같다. 베개가 안 맞나 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된다면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아침 두통, 뒷목 뻣뻣함. 이건 밤새 혈압이 높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혈압이 내려가야 하는데 내려가지 않고 높게 유지됩니다. 그러면 혈관이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뇌로 가는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두통이 생기고 목이 뻣뻣한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낮에는 두통이 없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만 두통이 있다. 이게 야간 고혈압의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낮에 재는 혈압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먹어도 밤 혈압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에 말씀드리셔야 합니다. 아침에만 두통이 있다고, 뒷목이 자꾸 뻣뻣하다고. 그래야 밤 혈압을 체크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고 아침에 두통이 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면 지금 바로 병원을 가셔야 합니다.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잠깐요. 지금까지 두 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위험한 신호는 지금부터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신호. 이건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십니다. 특히 세 번째 신호. 의사들이 가장 주의 깊게 보는 신호입니다. 계속 보세요. 위험 신호 세 번째입니다. 낮에 유독 졸리십니까? 점심 먹고 나면 정신을 못 차리실 정도로 졸리신가요? 앉아 있다가도 깜빡깜빡 조시는 분. 이거 그냥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꾸 가면 잠이 자꾸 깹니다. 잠이 깊게 들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깊은 잠, 이걸 숙면이라고 하는데요. 숙면이 부족하면 낮에 극도로 피로해집니다. 졸음도 몰려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숙면이 부족하면 혈압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악순환입니다. 야간 고혈압 때문에 화장실을 자주 가고, 화장실을 자주 가서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자서 혈압이 더 오르고, 혈압이 더 오르니까 화장실을 더 자주 가고, 이 반복입니다. 이게 왜 무서우냐면 이 악순환이 계속되면 뇌가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합니다.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기억력이 나빠집니다. 심한 경우 혈관성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밤에 화장실 자주 가고 낮에 심하게 졸리고 피곤하다. 이건 단순 피로가 아닙니다. 혈압과 수면이 연결된 위험 신호입니다. 가족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까? 지금 이 영상 꼭 보내드리세요.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성분이셨습니다. 밤마다 서너 번씩 화장실을 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전립선 문제인 줄 아셨습니다. 비뇨기과를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계속 피곤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아프셨습니다. 뒷목도 늘 뻣뻣하셨습니다. 어느 날 내과에서 혈압을 재셨습니다. 낮 혈압은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의사가 물어봤습니다.
밤에 화장실 자주 가세요? 그렇다고 하셨더니 24시간 활동 혈압 검사를 권유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낮 혈압은 130 정도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밤 혈압이 160이 넘었습니다. 야간 고혈압이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밤 시간에 맞는 혈압약으로 조절했습니다. 그러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잠도 잘 주무셨습니다. 아침 두통도 없어졌습니다. 이분이 조금 더 늦게 아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혈관이 계속 손상됩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비슷한 증상이 있으십니까? 지금 바로 체크해 보세요. 위험 신호 네 번째입니다. 혈압을 재고 계신 분, 아침에 혈압을 재시면 유독 높게 나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140 혹은 150이 넘는 경우, 그런데 저녁에 재면 조금 낮게 나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이걸 아침 혈압 급등, 모닝 서지라고 합니다. 새벽 4시에서 아침 10시 사이, 이 시간에 혈압이 급격히 오릅니다. 원래 어느 정도의 아침 혈압 상승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야간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이 상승폭이 훨씬 큽니다. 왜 무서우냐면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심각한 혈관 사고, 아침 시간에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밤새 혈압이 높았고 아침에 또 혈압이 급등합니다. 혈관 입장에서는 밤새 쉬지 못하고 아침에 또 큰 압박을 받는 겁니다. 혈관이 버텨주지 못하면 그 순간 사고가 납니다. 주무시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 아침에 일어나다가 쓰러지는 경우,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침 혈압이 유독 높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간다. 아침에 두통이 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지금 즉시 병원을 가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장 중요한 신호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5번째 신호. 이게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 놓치면 가장 위험합니다. 계속 보세요. 위험 신호 5번째입니다. 저녁이 되면 발목이 붓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신발이 꽉 끼는 것 같다.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다. 이런 증상 있으십니까? 아니면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차신가요? 이거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야간 고혈압이 오래 지속되면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심장이 밤새 높은 혈압에 맞서서 피를 더 세게 펌프질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이 상태가 반복되면 심장 근육이 두꺼워집니다. 이걸 심장비대라고 합니다. 심장비대가 생기면 심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물이 몸에 고입니다. 발목이 붓습니다. 숨이 차기 시작합니다. 이건 이미 심장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밤에 화장실 자주 가고 발목이 붓고 숨이 자주 찬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있다면 이건 응급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 내과나 심장내과를 가셔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시면 안 됩니다. 병원에서도 이 세 가지를 같이 보면 정밀 검사를 바로 진행합니다.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바로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집에 혈압계가 있으시다면 오늘 밤부터 바로 재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다녀오신 후 앉아서 5분 쉬고 재세요.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도 재세요. 이 두 수치를 비교해 보세요. 아침 혈압이 저녁 혈압보다 높다면 야간 고혈압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녁 식사 후 짠 음식 드시지 마세요. 특히 저녁 늦게 드시는 국물, 라면, 찌개 이런 것들이 밤 혈압을 높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녁 6시 이후 물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단, 수분이 부족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러니 낮에 충분히 드시고 저녁 이후에는 조금 줄이세요. 네 번째입니다.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 담당 의사에게 말씀드리세요.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간다고, 아침에 두통이 있다고, 혈압약 복용 시간을 저녁으로 바꾸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혼자 임의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지금 당장 가까운 내과에 가세요. 24시간 활동 혈압 검사. 이걸 요청하세요. 낮 혈압만 봐서는 야간 고혈압을 모릅니다. 24시간을 측정해야 합니다. 이 검사 어렵지 않습니다. 손목이나 팔에 기계를 달고 하루를 지내면 됩니다. 이 검사 하나로 야간 고혈압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야간 빈뇨와 혈압, 이 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험 신호 5가지입니다. 하나, 밤에 화장실을 2번 이상 간다. 둘, 아침에 두통이 있고 뒷목이 뻣뻣하다. 셋, 낮에 심하게 졸리고 피곤하다. 넷, 아침 혈압이 유독 높게 나온다. 다섯, 발목이 붓고 숨이 자주 차다. 이 중에 3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 바로 병원을 가셔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 심근경색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미리 막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기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